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좁디 좁은 입구를 기어 들어가자마자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축축하게 젖은 흙냄새와 오래 썩은 물비린내가 한꺼번에 코와 폐를 파고들었죠. 민수는 방진 마스크를 최대한 얼굴에 밀착시켰지만 냄새는 마치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가시지 않았어요. 통로 벽면은 차갑게 젖어 있었고 손끝이 닿는 순간 끈적한 진흙과 녹물이 뒤섞여 손가락 마디를 타고 흘렀죠. 어둠은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먹어치우려는 괴물 같았고 그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건 이마에 고정된 헤드라이트 불빛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불빛조차도 멀리 뻗지 못하고 좁은 통로 벽에 부딪혀 사방으로 흩어졌죠. 민수는 선배들이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던 경고를 떠올렸어요. 절대 소리에 반응하지 마라. 반응하면 눈이 마주친다. 말로는 단순했지만 고립된 공간에서 사소한 메아리라도 귓가에 스치면 그 순간 심장이 움켜쥐어진 듯 얼어붙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발자국으로 착각될 만큼 지하는 이미 공포로 가득 차 있었죠. 도현은 무릎을 굽혀 좁은 통로를 천천히 기어가고 있었어요. 방수장화를 신었지만 바닥에 고인 탁한 물은 차갑게 스며드는 듯했고 그 안에 섞인 이물질이 발목을 스칠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쾌감이 올라왔죠. 벽면은 거칠어 이따금 팔꿈치가 긁혀 통증이 올라왔고 숨은 답답할 만큼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앞쪽 어둠에서 탁 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울려왔어요. 분명히 사람 발소리 같은 규칙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곳은 지하 20m, 일반인이 들어올 수 없고 길조차 이어지지 않는 구간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서늘하게 얼어붙었죠. 그는 입술을 깨물며 선배 지훈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그 소리는 내게 온 게 아니야? 귀 닫아라. 반응하지 마라. 그러나 귓속에서는 이미 발소리가 울림처럼 커지고 있었어요. 숨은 가빠졌고 심장은 마치 좁은 벽 안에서 갇힌 듯 쿵쿵 뛰었죠. 성주는 도면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배관과 배수로가 뒤엉킨 공간은 쉽게 길을 잃게 만들었어요. 앞도 뒤도 비슷한 풍경이 이어져 어느 순간 자신이 어디쯤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죠.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려 눈을 찔렀고 장갑을 낀 손등으로 닦아내려 했지만 흙먼지와 진흙만 덧발라질 뿐이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려 했어요. 하지만 눈을 감은 순간 더욱 선명한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쿵쿵 무언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혹은 묵직한 발자국 같았어요. 메아리인지 실제 존재인지 분간할 수 없었죠. 성주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메아리일 뿐이야. 내가 겁먹은 거야. 그러나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곧 등 뒤에서 바로 스치는 듯 들려왔어요. 등골은 식은땀으로 젖어들었고 그는 다시 눈을 뜨며 앞을 향해 기어갔지만 어둠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서연은 후레쉬 불빛을 길게 들이우며 좁은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결코 불빛의 중앙을 오래 응시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경험자들이 늘 말하던 금기였어요. 정면을 똑바로 보지 마라. 거기선 다른 게 만들어진다. 기운은 분명했어요. 빛 없는 공간에서 내가 무언가를 강제로 그려내고 그것이 환영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주변 벽면에 번지는 반사광만으로 길을 가늠했어요. 그 순간 불빛의 가장자리에서 누군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흐트러진 긴 머리칼이 물결처럼 흩날렸죠. 서연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숨이 순간 막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어요. 보려고 하면 붙잡힌다. 그 경고만 되뇌며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낮췄어요. 지혜는 좁은 배관 안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벽면은 물때와 녹으로 얼룩졌고 차갑게 젖은 철판이 손목에 닿을 때마다 싸늘했죠. 고요한 공간에선 그녀의 호흡과 장비가 스치는 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그런데 그 고요를 깨는 건 분명 여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느린 속삭임, 중얼거림 같은 소리가 뒤쪽에서 흘러왔어요. 단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되며 귀를 파고들었죠. 지혜는 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무시해, 반응하면 따라붙어 선배들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하지만 속삭임은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귓가 바로 옆에서 짧고 날카롭게 자하고 울려 퍼졌어요. 심장이 가슴을 세게 치며 폭발할 듯 뛰었지만 지혜는 이를 악물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손전등 불빛만 좇으며 숨을 삼켰죠. 민수는 다시 호흡을 고르려 했지만 좁은 통로에서 메아리는 자비가 없었어요. 작은 기계음도 수십 배로 부풀려져 벽을 타고 울려왔고 그것이 발자국처럼 착각되기 쉬웠죠. 그는 손에 든 장비를 꾹 움켜쥐며 귓가를 막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어요. 하지만 고립된 공간에서 손을 귀에 대는 순간 균형을 잃을 수 있기에 쉽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둠은 시야를 가둬버렸고 불빛은 점점 좁아지는 통로에 삼켜졌죠. 순간 앞에서 낮게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스쳤어요. 인간의 울음 같기도,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민수는 눈을 질끈 감으며 되뇌었어요. 반응하지 마, 귀 닫아라. 나가는 길만 생각해. 그 순간 그의 이마에는 진땀이 흘러내려 안경 너머로 시야를 더 흐리게 만들었죠. 도현은 좁은 바닥에 손바닥을 짚으며 기어가고 있었어요. 바닥은 진흙으로 미끄러워 조금만 균형을 잃어도 엎어질 수 있었어요. 그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걸 느꼈고 그 소리마저 어둠이 증폭시켜 들려오는 것 같았죠. 그러던 중 갑자기 등 뒤에서 또렷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탁, 탁, 탁. 그 순간 등줄기가 얼어붙었어요. 분명 자기 뒤에 아무도 없어야 했지만 소리는 마치 따라붙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일정하게 울렸어요. 도현은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선배의 경고가 번개처럼 스쳐갔죠. 뒤돌아보면 끝난다. 그는 이를 악물고 오직 앞을 향해 기어갔어요. 그러나 그 발소리는 어느새 그의 등 뒤, 불빛이 닿지 않은 어둠 속에 정확히 붙어 있었죠. 성주는 지도와 도면을 꺼내 확인하려 했지만 물방울이 떨어지며 종이가 젖어들었어요. 지도는 흐릿해지고 방향 감각은 더 잃어버렸죠. 그는 순간적으로 패닉에 휩싸였어요. 이곳은 직선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작은 분기점이 있었어요. 잘못 들어서면 원점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죠. 땀은 눈가를 타고 흘렀고 호흡은 점점 얕아졌어요. 그때 정면에서 쿵쿵 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무겁게 끌리는 소리, 혹은 사람이 바닥을 세게 밟는 소리였죠. 성주는 숨을 멈춘 채 귀를 기울였어요. 어둠이 그의 귀를 속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누군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공포는 그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순간 그는 손에 쥔 도면조차 놓칠 뻔했죠. 서연은 불빛을 바닥에 낮게 두며 움직였어요. 그녀는 불빛의 중심을 결코 오래 바라보지 않았고 옆으로 번지는 희미한 빛으로 길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불빛의 가장자리에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갔어요. 마치 길고 젖은 머리칼을 늘어뜨린 사람이 통로 끝을 지나간 듯 했죠. 서연은 숨이 멎는 듯 했지만 곧바로 눈을 옆으로 돌려 반사광에 집중했어요. 보려고 하면 잡힌다의 선배들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죠.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오직 바닥만 응시하며 기어갔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림자가 다시금 불빛 가장자리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죠.
마치 그녀를 따라오는 듯 했어요. 지혜는 좁은 공간 속에서 작업을 이어갔어요. 그녀의 손전등은 오래돼서 불빛이 일정하지 않았고 이따금 깜빡거리며 어둠을 더 짙게 만들었죠. 그 순간 낮고 느린 중얼거림이 다시 들렸어요. 단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숨을 죽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하다가 곧 바로 귓가에서 후 하고 숨을 불어넣듯 스쳤어요. 지혜는 손전등을 움켜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지만 결코 뒤돌지 않았어요. 선배들의 말처럼 반응하는 순간 붙잡힐 것 같았어요. 오직 앞으로 바닥을 보며 기어갔죠. 그러나 그 속삭임은 마치 그녀의 귓속을 따라오는 듯 더 선명해졌어요. 민수는 좁은 통로가 끝나는 지점에 도착했어요. 앞에는 T자 모양의 분기점이 있었어요. 그는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해야 했지만 동시에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울려왔어요. 어린아이 같기도 노인 같기도 한 웃음소리였죠. 그는 숨이 막혔고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어요. 어둠이 그의 등 뒤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죠.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며 지도를 꺼내 들었어요. 반응하지 마라. 정면만 바락 속으로 계속 되뇌며 오른쪽 길로 몸을 틀었어요. 하지만 웃음소리는 여전히 등 뒤에서 따라붙었어요. 마치 그가 어디로 가든 끝까지 뒤쫓아올 것 같았죠. 도현은 벽면을 손으로 짚으며 앞으로 기어갔어요. 그런데 차가운 벽 너머에서 분명히 다른 손길이 스친 듯 했어요. 마치 누군가 반대편에서 손을 내민 듯 했죠. 그는 온몸이 굳어버렸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벽을 타고 이어지는 촉감은 분명 사람의 손가락 같았어요.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이성이 무너질 뻔했죠. 그러나 그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착각이야. 벽 너머는 텅 비어 있어 스스로 다독이며 천천히 손을 떼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차가운 손길이 그의 손가락을 움켜쥐려는 듯 강하게 스쳤죠. 성주는 방향을 잃고 도면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자 발소리에만 의존해 길을 찾으려 했어요. 그러나 그 발소리는 점점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앞에서 들리던 소리가 어느새 뒤에서 다시 옆에서 들려왔어요. 마치 그를 둘러싸고 원을 그리듯 발소리가 맴돌았죠.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손등에 식은땀이 흘렀고 입술은 말라붙었어요. 이건 내 환청이야. 실제가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발소리는 그의 심장 박동에 맞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을 느꼈죠. 서연은 바닥을 기어가다 갑자기 앞에서 환한 빛을 보았어요. 좁은 통로 속에선 나올 수 없는 강한 빛이었죠. 순간적으로 출구라고 생각했지만 곧바로 깨달았어요. 이곳은 그런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눈을 돌렸지만 빛은 여전히 앞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어른거렸죠. 긴 머리칼이 드리워진 그림자였어요. 그녀는 온몸이 굳었지만 눈을 꼭 감고 반사광으로 방향을 가늠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빛은 사라져 있었지만 어둠은 더 깊어져 있었죠. 지혜는 좁은 배관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뒤에서 또렷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낮은 톤의 여성 목소리였죠. 지혜야.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부를 리 없는 공간에서 정확히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였죠. 그녀는 이를 악물고 무시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계속 반복됐어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마침내 귓가에 닿는 듯 속삭였죠.
그녀는 손전등을 움켜쥐며 떨리는 손을 억눌렀어요. 뒤돌면 끝이다. 그 말만 되뇌며 온몸을 떨면서도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여전히 따라왔죠. 민수는 끝없이 이어지는 통로 속에서 방향을 잡기 위해 벽에 표시를 남기며 전진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남긴 표시가 사라져 있다는 걸 깨달았죠. 분명히 칠해둔 형광 페인트가 통째로 벽에서 지워진 듯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그는 다시 이성을 다잡았어요. 벽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착각한 거야. 그러나 뒤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울려왔고 이번에는 메아리가 아니라 누군가 바로 뒤에서 따라오는 듯 했어요. 심장은 점점 빨라졌고 민수는 마치 목줄에 묶인 개처럼 앞으로만 달려들었죠. 도현은 좁은 통로 속에서 갑자기 불빛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헤드라이트가 깜빡거리며 순간적으로 앞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죠. 그때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불빛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그는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둠이 그를 삼킬 듯 덮쳐왔고 순간적으로 귀 옆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묘한 숨결이 그의 귓불을 스쳤죠. 도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끝내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보지마, 앞만 봐. 이를 악물고 다시 전진했지만 그 숨결은 계속 따라붙는 듯 했죠. 성주는 방향을 잃은 채 무릎으로 기어가다 작은 교차로에 도착했어요. 그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 잠시 멈춰섰죠. 그 순간 왼쪽 통로에서 누군가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슥슥 벽을 긁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땅바닥을 기어오는 기척이 점점 커졌어요. 그는 손전등을 들고 비추고 싶었지만 선배들의 금기가 떠올랐어요. 비추지 마. 눈이 마주친다. 결국 그는 반대편 길을 선택했고 온몸을 웅크린 채 전속력으로 기어갔어요.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마치 바로 등 뒤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듯 했죠. 서연은 불빛을 벽면에 낮게 비추며 이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불빛이 스스로 움직이는 듯 흔들리더니 벽에 비친 그림자가 그녀의 몸과 일치하지 않는 걸 발견했어요. 불빛은 분명 자신의 움직임을 따라야 했지만 그림자는 따로 놀았죠. 그림자는 그녀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고 때로는 뒤로 남겨지기도 했어요. 서연은 차갑게 식은땀이 등에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눈을 두지 마. 어둠이 속인다. 그녀는 반사광만 따라가며 시선을 내렸고 그림자는 점점 사라졌지만 공포는 이미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지혜는 통로가 끝나는 지점에 도착했어요. 앞에는 작은 철문이 있었는데 녹이 쓸어 열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몸으로 밀며 열려고 했지만 문은 요지부동이었죠. 그때 뒤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낮게 웃으며 지혜야, 여기 있지 하고 속삭였어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문을 두드렸어요. 녹슨 철문이 삐걱이며 조금 열렸고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온몸에 힘을 다해 몸을 비집고 나갔어요. 하지만 문을 넘어서는 순간 귓가에서 다시 한번 낮은 웃음이 스쳤어요. 민수는 긴 구간을 지나며 출구가 가까워졌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앞쪽에서 강한 물살이 터져나왔어요. 밸브가 풀린 것도 아닌데 물줄기가 통로를 가득 채웠죠.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벽에 붙였어요. 물은 그의 장비를 적셨고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물속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발목부터 천천히 드러나는 형체였죠. 민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였어요. 보지마에 살아서 나가려면 보지마. 그는 이를 악물며 물살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도현은 갑자기 통로 천장에서 떨어지는 흙먼지를 맞았어요. 위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여기 있어. 그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싶었지만 좁은 통로에서 손을 떼면 균형을 잃을 수 있었어요. 그는 이를 악물고 그대로 기어갔죠. 그러나 소리는 그의 바로 뒤 목덜미 위에서 들려왔어요. 차갑게 젖은 손길이 스치는 듯했죠. 그는 소리 없이 울며 앞으로만 기어갔어요. 성주는 드디어 지도를 다시 꺼내 확인했어요. 하지만 종이는 이미 물에 젖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절망감이 몰려왔지만 그는 다시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어요. 나가는 길은 있다. 반드시 있다. 그러나 정면에서 갑자기 불빛이 나타났어요. 출구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또렷한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사람인지 환영인지 알 수 없는 형체였죠. 그는 숨을 죽이며 불빛을 피해 옆길로 몸을 틀었어요. 그러나 그림자는 마치 그를 따라오는 듯 불빛이 움직일 때마다 방향을 바꿔가며 나타났죠. 서연은 좁은 구간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바닥이 갑자기 미끄러지며 몸이 쓰러졌어요. 그 순간 불빛이 꺼져버렸고 어둠 속에서 수많은 손길이 벽에서 튀어나오는 듯 느껴졌어요. 그녀는 눈을 질끈 감으며 몸을 웅크렸어요. 손길은 등을 스치고 다리를 잡아당기려는 듯했죠. 그러나 그녀는 직원 환각이야. 어둠이 만든 거야. 계속 속으로 되뇌며 버텼어요. 잠시 후 불빛이 다시 켜졌을 때 손길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벽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었죠. 지혜는 마지막 구간을 지나며 희미한 바람을 느꼈어요. 출구가 가까워진 것 같았죠. 그러나 동시에 등 뒤에서 다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겹쳐져 합창처럼 들렸죠. 지혜야, 지혜야. 이 그녀는 공포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끝내 뒤돌지 않았어요. 손전등을 높이 들고 마지막 힘을 다해 기어나갔어요. 바람이 얼굴에 닿으며 어둠이 조금씩 옅어졌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귓가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보자. 그녀는 비틀거리며 빗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지혜는 간신히 빗속으로 몸을 던졌지만 숨을 고르는 순간에도 귀에 남은 메아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분명 공기 중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녀의 귓속 어딘가의 발소리와 속삭임이 계속 맴도는 듯했죠. 또 보자라는 마지막 말은 마치 지하에 남겨진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 안으로 스며든 것처럼 따라붙었어요. 공포는 탈출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죠. 민수와 성준, 도현 역시 각자의 체험담을 내놓았지만 누구도 그 순간의 공포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어요. 어떤 이는 환경이 만든 환각이라 했고 또 다른 이는 지하에 깃든 무언가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말한 건 하나였어요. 그곳에서는 절대 소리와 빛을 믿지 마라. 단순한 금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경고였던 거예요. 이 괴담은 작업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회자되며 누군가는 지금도 똑같은 경험을 한다고 말해요. 과연 그것은 인간의 뇌가 만든 환각일까요? 아니면 지하에 숨어드는 알 수 없는 존재일까요?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수구 속 끝없는 어둠은 아직도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